자, 그럼 이런 방식으로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약 14만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고 5천만 개 이상의 연결을 가지고 있는 초파리 뇌지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요? 당연히 가능하지 않죠.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이 과정을 자동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하지만 이 당시의 인공지능은 고작 할 수 있었던 것이 다양한 필기체로 기록된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 정도 기술을 가지고는 저희가 수작업으로 뇌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을 자동화시켜줄 수는 없었던 것이죠. 시간이 지나 이제 2010년대에 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시대와 같이 인공지능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였고 다양한 사진들을 줬을 때 각 카테고리에 맞게 분류하는 것도 가능해졌고 더 지나 한 사진 내에서 물체들을 사람이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정확성으로 인식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. 이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당연히 저희가 그리는 뇌의 지도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가능해질 수 있게 된 것이죠. 그러면 어떻게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 복잡한 초파리의 뇌지도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저희가 원하는 뇌 조직을 굉장히 얇은 두께로 썰어서 한 단면들을 각각 전자현미경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. 얼마나 얇은 두께로 써냐 하면은 한 단면의 두께가 40에서 50 나노미터로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더 얇은 두께입니다. 그러고 단면들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하게 되면 3D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. 근데 조금씩 비틀리기 때문에 아직은 불연속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3D 전자현미경 사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될 과정이 위아랫장이 연속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정렬을 해주는 과정입니다. 이 과정도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것과 조금 더 익숙한 2D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저기 보이시는 검은 테두리 같은 것이 세포의 세포막, 즉 세포를 인접한 세포와 구분해주는 세포의 경계선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시켜 이 경계선을 모두 찾아냅니다. 그러면 이와 같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세포의 경계선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경계선 안의 색을 같은 색깔로 색칠을 해주고 이제 인접한 세포에 있는 영역 같은 경우는 다른 색깔로 색을 칠해줌으로써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세포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영상에 보시는 것과 같이 위아랫장에 연속된 정보를 합치게 되면 여기 예시에서는 한 가지 세포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뇌 조직 안에 포함된 모든 신경세포들을 굉장히 세밀한 구조까지 3D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. 즉, 저희가 뇌의 지도에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, 모든 신경세포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. 자, 그럼 저희가 두 번째 조건도 찾아야 되죠. 즉, 그 세포들 간의 연결입니다. 이 세포들 간의 연결, 즉 시냅스를 찾기 위해서도 저희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합니다.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어떤 위치에 시냅스가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합니다. 그러면 흰색으로 표시된 영역, 즉 시냅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시냅스의 위치를 파악한 뒤에는 그거로 끝이 아니라 어떤 세포들이 어떤 세포들한테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서 이 시냅스의 위치에서 어떤 세포와 어떤 세포가 신호를 교류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시냅스를 찾게 된다면 여기 보이시는 영상과 같이 어떤 두 세포가
어느 위치에서 시냅스를 통해 신호 전달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저희가 보는 뇌 조직 안에 이 특정 두 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. 근데 AI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3D 세포가 끊어져 있는 구간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인접한 세포들끼리 서로 붙어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하지만 저희가 이 뇌의 지도를 생물학적인 연구를 이용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AI가 나타낸 결과물에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일일이 그 오류의 위치에 가서 교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앞서 보여드렸던 약 14만 개의 세포, 5천만 개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는 최종 뇌 지도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더 나아가 현대의 기술로는 초파리 뇌 지도보다 대략 12배 정도 더 큰 1세제곱밀리미터의 뇌 조직의 영역에 있는 뇌 지도도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.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1세제곱밀리미터의 전자현미경 데이터는 워낙에 고해상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. 이 데이터의 크기가 1페타바이트의 용량을 차지합니다. 1페타바이트 들어보신 적 있나요? 1테라바이트가 1000개 모여야지 가능한 데이터 크기이고 이렇게 큰 영역의 뇌 지도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초파리의 신경세포들보다 훨씬 더 큰 신경세포들의 뇌 지도도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.